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한 4주 동안 매번 받던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거? 답변 준비해 오신 나 오늘 질문을 답변을 안 하시네. 준비해왔거든요. 뭔데? 나 이거 답변 안 하고 가도 되는 건가? 저희 단골 질문이 한 5개 있잖아요. 뜻받기는 언제 그거 가나요? 있었어. 여기 해외 타지난 선수는 어떻게 됐나요? 뜻받기는 아직도 진행 네.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야? 네.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KB손해보험의 외국인 코치는 그쵸, 도대체 그쵸. 누가 오나요? 라는 어... 질문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우리 방송을 보는 모 팀의 관계자께서 왜 그건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아 진짜? 라고 하실 정도로 그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KB손해보험에 도대체 샘플 구독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코치는 정해졌느냐? 네. 라고 물어봤더니 정해졌다. 어? 안 그래도 KB손해보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전화 안 주셨어요? 전화 주실 줄 알았는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할인 영입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에 이제 제가 듣고 이거 뭐 기사로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닌데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오 진짜? 라고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정보 오늘 이제 풀어옵니다. 네. 이거 지난주 저희 숙제였으니까. 네. 일단 국적은 브라질 국적입니다. 감독님이 브라질 국적이시죠. 피칸. 그러니까 본인도 브라질이고 새로 오는 코치도 브라질인데 이름은 안젤로 코치고요. 감독님이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동료로 만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젊은 코치님이에요.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 뭐 코치도 하고 뭐 프런트 경험도 있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해외 리그는 이제 KB손해보험 한국 V리그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감독님이 먼저 오셨고 또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서포트했던 구단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잘 해보겠다라고 KB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안젤로 코치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사실 KB가 외국인 감독, 외국인 코치 이 선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갔는데 감독이 첫 경기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감독 대행 체제에서 팀이 그렇죠. 좀 원만하게 굴러가지 못했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안젤로 코치가 감독과 선수 그다음에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팀을 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특히 이 감독의 신뢰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좀 믿고 맡겨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KB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컸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또 숨은 얘기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브라질 코치 하파엘 코치 왔잖아요. 사실 그분도 KB에서 점 찍었던 분 중에 하나였대요. 감독급 코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우리 V리그에 지금 와 있는 브라질 어떻게 보면 브라질 향후회 같기도 한데 이분들이 다 대표팀에서 서로가 다 얽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풀이 겹쳐. 내가 데려오고 싶은데라고 뭐 대표 선수 경력도 되고 대표팀에서 뭐 지도자 경력도 있고 나 쟤 되고 싶은데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쟤를 꼭 찍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해난 감독이 조금 더 뭐 명성이나 뭐 이런 면에서 선배죠. 선배다 보니까 하파엘 코치를 대한항공을 먼저 데려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KB에서 모시는 이제 안젤로 코치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 샘플 구독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해주신 만큼 KB손해보험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KB 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자님 고맙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 답변이 충분히 됐겠죠. 네. 이 이상 더 좋은 답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죄송해서 네.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뜻박이도? 네. 뜻박이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물 건너가거나 네. 상황 그런 종료된 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어. 뭐 GS나 현대건설 외국인 코치 이런 것들은 다 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아직도 진행 중이냐? 저희 아까 댓글에 지민경 선수 현대건설 간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6월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선수들 연봉 협상 기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조금 오르는 선수, 낮아지는 선수, 이 저희가 그때 김효경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셀캡이 찼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큰 범위 내에서 구단에 쓸 수 있는 연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단이 생각한 금액이 이 정도라서 맞췄다. 대략적인 사이즈를 맞췄다라는 거고 이제 이달에 세부적인 계약 아직 사인 안 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 영입을 했다는 거는 기존 선수 중에 깎이는 선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민경 선수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오늘 방송 전까지 지민경 선수가 온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뉴스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민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제 보상 선수로 간 뒤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좀 그걸 살리지 못했거든요. 다들 아시지만 지경이 전 선수의 맞아요. 조카로 워낙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좀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어렁 선수랑 어떻게 보면 좀 일면 닿는 점도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왔고 이제 현대건설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상선약수님께서 그 시간도 없는데 질문에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네. 자, 요 갓산균을 구매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바로 확인 가능하신가요? 일단 그래도 네. 설마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그러겠어 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은 가장 빠른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부산 연고팀이 새로 네. 뭐 입질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배인지 남배인지 어떤 팀인지 부산에 배구할 수가 있는 곳이 관련된 질문들이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오늘 그래서 좀 이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코보 관계자분과 좀 통화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구문입니다. 구문. 네. 그러니까 이게 KNN이라고 이제 경남지방 TV 뉴스에서 이제 이번 한 4, 5일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경남 네트워크. 네, 부산에서 배구를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요 정도 내용만 나왔어요. 네네. 팀명도 없고 뭐 어느 기업도 아니고 그냥 배구팀을 유치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구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남자부 팀 중에 한 팀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부산시의 약간 의도. 다만 구단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뭐 그런 것은 없다. 이게 이 네.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남자부 네 팀이 비시즌에 비연고지에서 한번 배구 붐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의기투합했던 서머 매치. 이게 시작입니다. 몇 년도죠 이게? 이게 2017, 뭐 18 이때 아닌가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때 처음 시작해서 왜냐면 부산 경남 지역이 학생 선수들 팀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프로배구 연고 구단이 없다 보니까 뭐 문성민, 양효진 이런 네, 선수들이 다 그 선수들이 다 부산 출신이에요. 출신이에요. 근데 V리그 팀이 없다.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없다 보니까 심지어 서머 매치는 부산 시내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조금 벗어난 기장에서 열렸던 2019년이었네요. 그죠. 2019년. 3,000명이 찾아왔어요. 오. 그래서 막 선수들이 오신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쏘고 막 엄청 인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생겨서 우리 V리그도 부산에 팀 하나 생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작은 출발에서 실제로 당시에 연고지와 뭔가 원만한 협의가 좀 안 되던 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이럴 바엔 부산에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그러면 너무 좁혀지는 거 아닌가? 이 서머 매치에 간 팀이 4팀이거든요. 오해원 선배 기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2019 부산
서머 매치가 성공한 진짜 이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기사가 나옵니다. 오. 당시 구단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고 계신 기사인데. 그거 네.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쓴 기사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당시에 연고지랑 뭔가 이게 합이 안 좋았던 구단이 한 구단 있었는데 성공했잖아요. 서머 매치가. 그러면서 한번 가볼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검토가 있었지. 우리가 가자라고 액션이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논의 단계에서 그냥 죽었죠. 사그라들었는데 뭐 최근에 뭐 다시 한번 부산을 이렇게 붐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정치 쪽에서 사회 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산 시 차원에서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그런 생각을 것 합니다. 같아요. 뭐 북한 야구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좀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고 사실 여자부도 부산이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부산 지역에 있는 여자부도 공기업이 아까 네. 여자분 전주 얘기하던데? 네, 지금은 이제 전주는 모르겠고 당시 네. 부산에서 진행된 건 페퍼저축은행 창단 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7구단을 부산에서 유치를 하자. 그리고 부산의 공사기업이 좀 나선다. 굉장히 또 이야기가 진전도 근데 됐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지금 김유경 기자가 얘기하는 건 훨씬 진전이 진척됐던 됐었어요. 거예요. 그 기업이 결정만 하면 승인이 되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도장만 찍으면 네. 그 책임 권한 있는 분이 도장만 찍으면 팀 창단 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부산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또 스포츠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시장이긴 하잖아요. 여자농구 BNK도 부산에 가서 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새로운 구단이 생기거나 또 연고지를 이전한다면 부산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된 게 없다라고 조금 보시면 지난 얘기였다. 아직까지는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 부산의 배구 구단이 생기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부산 시내에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는 거죠. 시내 안에 네. 기장까지 가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체육관이 기장이라는 거. 그래서 뭐 기장도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찾아오시기에는 조금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떨어지죠.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어도 교통편이 편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맞아요. 운전해서 가야 돼. 맞아요. 별로 좀 뚜렷하게 뭐 쓰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프로배구의 좀 아쉬운 점이 대부분의 팀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남권에는 지금 이제 도로공사가 있고 뭐 호남권에는 페퍼저축은행이 있긴 한데 남자부 팀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신생팀이 그쪽 지역에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좀 뭐 진행된 게 없다로. 전주 얘기가 나오는 건 농구 남자 농구 KCC가 전주를 떠나서 부산으로 왔으니까. 연고를 이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주에서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체육계에 대한 부채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구를 내보냈는데 농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 종목은 배구인데 배구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도 뭐 하나 할까?라는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요. 아무래도 또 배구 전북이 또 올림픽 유치 그렇죠. 하고 있다 보니까 전북에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체육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큽니다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팀 유치, 팀 창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이야기면은 부산 관련된 이야기는 좀 거의 대부분 다 답변을 얼추 다 드린 것 같고 고민지 선수 이야기 질문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지 흥국인가요? 현건에서 반출되고 다른 팀 같나요? 고민지 선수의 이제 향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구단에서 떠나는 건 이제 공식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정훈 기자도 막 댓글로 달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지 선수가 좀 새로운 팀을 찾기 위해서 은퇴를 하지 않을 생각인 거는 확실히 굳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한 팀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팀과는 아마 계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팀이 흥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국에서 합숙, 그러니까 테스트 훈련을 했는데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걸 봐서는 아마 계약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한 팀과 테스트를 거쳐서 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수비력이 필요한 아웃사이더 히터가 필요한 팀을 좀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팀 계약을 한다면 그 팀이 아닐까. 페퍼? 뭐 추측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그건 댓글창에서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블루진님께서 또 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KBO는 레리 서튼, 카를로스 수베로, 맷 윌리엄슨 덕분에 외국인 감독의 문이 닫혔는데 코보는 오히려 네, 붐이 불던데 기자님께서 이런 흐름이 오히려 외국인 감독의 붐이 불던데 기자님들께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전에 기사에도 썼지만 지금 V리그가 외국인 감독을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김세진 OK저축은행 창단 감독의 네. 등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의 한국 배구는 그 나이 때 분들은 지도자 은퇴하고 현역 은퇴하고 코치, 막내 코치, 중간 허리 코치 하다가 뭐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면 이제 감독하는 40대는 이제 코치의 시간인데 김세진 감독의 등장, 당시 감독의 등장으로 인해서 V리그가 유행처럼 젊은 감독 네네. 붐이 확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V리그로서는 미래 지도자 자원을 일찍 얼리로 써버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V리그에 얼리 드래프티들이 많이 오면서 뽑을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V리그 지도자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지도자 바람이 식고 누구를 뽑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한국인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지도자의 붐에 감독을 해야 될 연령대 지도자분들은 강제 은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내 지도자들 중에 팀을 맡았을 때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받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그러면 외국인 지도자를 한번 도입해보자 라고 이제 한두 구단에서 특히 제가 볼 땐 대한항공이 첫 시도에서 뭐 산틸리, 톰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 딱 들불처럼 번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경향은 당분간 계속 될 거다. 다만 지난해 이제 OK저축은행에서 오기로 감독이 우승 후 실패, 완전히 그 자기 색깔을 내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바로 신영철 감독을 갈아탔잖아요. 네. 구단들이 오롯이 외국인 감독에게만 시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선택지로 외국인도 있고 국내 감독도 있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분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 그 동안 국내 이제 좀 젊은 지도자들 최근에 이번 시즌에 이제 다가올 시즌에 보면 뭐 박철호 코치도 새로 이제 우리카드 가고 뭐 이강원 코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젊은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빨리 경험치를 쌓아서 좋은 지도자로 성장해주면 다시 이제 국내 지도자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PRWS님이 지난주 마지막 슈퍼챗 혹시 답변해 주셨나요?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혹시 PRWS님 다시 그 말씀해 마지막 주시는데, 슈퍼챗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올려주시면 이거에 저희가...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질문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숙제. 어.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카드 아라우조 선수의 장단점을 좀 얘기해달라는 슈퍼챗이 왔었어요. 해오시기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바로 그 현장에서 지난주에는 답을 못하고 네네. 제가 다음 주에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네. 라고 약속드리고 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질문 역시 우리카드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카드 관계자께서 그 질문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신임 국장님이요? 아 진짜로? 보고 계시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우리카드 네. 관계자분. 네. 오혜원이 전화를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제 이름에 번호가 떴을 거 아니에요. 네. 전화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문도 안 했어. 그랬는데 우리 아라우조 선수는 말이죠 라면서 술술술술술 네. 얘기를 해주신 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유출됐네. 일단 아라우조 선수는 브라질 출신입니다. 네. 바에스 감독이 브라질과 프랑스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신 지도자잖아요. 본인이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를 선호했고 그 중에서도 좀 본인과 감성적인 성향, 뭐 경기적인 것도 그렇고 감정적인 성향도 맞는 브라질 선수를 뽑았고 일단 아라우조 선수는 신장, 큰 키, 또 좋은 체격 조건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격이면 공격, 블로킹이면 블로킹. 우리 카드가 좀 약했던 부분 메워줄 수 있는 선수 아라우조 선수
타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특히나 아라우조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 리그에서 2시즌 경험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V리그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성공에 굉장히 큰 변수인데 아시아 무대에 대한 적응도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 하나는 또 따로 말씀해 주신 건데 큰 키 덩치에 비해서 몸이 날렵하다. 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니콜리치와는 다르다. 네. 네네. 니콜리치와는 다른 선수입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카드 팬분들께서는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V리그에 적응을 잘하면 좋겠지만 적응하지 못할 수 있는 요인에는 이 선수가 조금 하이볼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만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잘했습니까? 우리 네. 카드 일단 수리 잘해요. 오영 기자 박수 쳐드립니다. 네. 근데 댓글에 아까 받아 너무 웃겨가지고 FFDVBJY님께서 이제 계속 그 관계자가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댓글로 알아서 대답하라고 보면서 이거 하고 있을 거면은 저 어디 관계자인데요. 네, 그냥 알아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댓글로 사칭이 대답하라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남정도 댓글 달지 말고 아는 거 있으면 좀 적어라 너도. 네. 그래 남정훈 씨 오셨네. 네. 이우진 선수 얘기 아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몬차에서 뛴 이우진 선수가 이번에 이제 계약 해지가 돼서 네 맞아요. 이제 다른 팀을 찾게 됐는데, 뭐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일단 과정부터 설명해드리면, 이우진 선수가 이제 몬차에 가고 나서 좀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구단에서 계약할 때는 좀 기회를 많이 주고 뭐 약간 임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우진 선수가 임대를 갈 마음을 어느 정도 또 굳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분 마음에 따르면. 근데 결국 그게 좀 무산되면서 결국 한 시즌 동안 거의 경기 경험을 쌓지를 못한 맞아요. 거죠. 그래서 좀 국내에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족분들이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때가 가장 성장이 이 퀀텀 점프를 할 시기인데 정체되다 보니까 이우진 선수로서도 본인의 미래 또 한국 배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뭐 같이 대표팀에서 뛰었던 윤하준 선수나 윤서진 선수가 경기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봤을 테니까 더더욱 또 좀 마음이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래프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야구와 달리 배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돌아오는 데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 이우진 선수가 국내에서 뛰길 원한다면 이번에 드래프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1순위까지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위 순번에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밀라노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몬차가 밀라노에 붙어 있는 바로 곳이에요. 옆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서울과 구리, 서울과 의정부 약간 이런 네. 느낌에 붙어 있는 곳이라서 제가 몬차를 한번 갈 생각이었어요. 경기 있는 날. 네. 그래서 교통편도 알아보고 아. 경기장이 어디쯤이다 그때 또 배구 시즌이니까 다 알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루트를 다 확인했어. 파다를 보러 가세요. 파다가 있다 그랬는데 했어요. 이우진이 나오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파다르 선수가 반가워할 텐데 가면. 네. 김치라도 전해주고 가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이우진 선수 관련해서 좀 구단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팬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잘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모 구단 관계자분이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어느 해에 나오면 1순위고 어느 해에 나오면 1순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누구누구 드래프트 막 이런 이름이 붙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기대치는 아닌 것 같다. 게임 체인저급의 신인은 네. 아니나 네. 그래도 충분히 1순위로 지명될 만한 네. 실력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가 어린 선수라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방법도 대학교에 뭐 진학해서 뭐 1, 2년 정도 경험 쌓고 오는 것도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선택지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유진 선수 쪽에서도 본인의 가장 적당한 맞는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는 박철순 선수도 생각나더라고요. 박철순 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마이너리그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이우진 선수도 뭐 많이 배우진 못했겠지만 또 거기서 배운 것들을 잘 써먹으면 또 한국 V리그의 새로운 또 바람을 일으키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 댓글만큼은 꼭 읽고 싶은 댓글이 하나 네.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좀 읽고 싶은데요. 김은혜님께서 네. 남정훈 기자 네. 유산균 사셨나요? 정훈아 네. 댓글 달 거면 네. 사고 네. 사고 달아라. 우리 남 기자님께서는 구매 하나 할 때마다 댓글 그래. 한 번씩 달 수 있게끔 인증하고 네. 댓글을 달아. 출연하시려면 5개 사는 걸로. 제가 이 댓글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우진 선수가 사실 리시브 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탈리아에서도 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우진 선수가 두각을 나타냈던 게 유소년 레벨의 대회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유소년 레벨의 대회는 하루하루 한 달 1년 1년이 선수들이 달라진다라고 늘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우진 선수가 처음 이제 이탈리아를 갈 때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가서 경험을 못 쌓는다면 오히려 선수 성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용기 있게 과감하게 도전한 거니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우진 선수가 본인이 기대했던 좋은 경험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직 젊습니다. 젊으니까 충분히 한국 배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완성이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선수들의 차이가 있다면 윤서진 선수가 약간 수비력에 좀 특화가 돼 있고 윤경 선수가 좀 공격력에 특화돼 있다면 이우진 선수가 약간 그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수가 또 필요한 팀이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남정훈 기자가 이미 먹는 게 있다고 하는데 다 먹고 살아. 내가 얘기하잖아. 아니 뭐 사놓고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이거 보관 기간 꽤 길어요. 그리고 아침 먹는다고 점심 안 먹을 거야? 점심 먹는다고 저녁 안 먹을 거야? 아침에 먹던 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으면 되지. 그리고 파파 비오레베는 네. 남정훈 기자만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 아니라 딸이 먹을 수 있는 유산균도 있습니다. 아빠가 만든 맞아요. 유산균. 네, 애초에 그걸로 회사 시작했어요. 아 진짜로 그 LG전자 다니던 분인데 사장님이 그 육아휴직을 용감하게 썼나 봐요. 꽤 오래 전에. 그 당시에 육아휴직 다들 못 쓸 때. 그때 이제 마침 유산균 막 이런 거 좀 블로그 같은 걸 하면서 이거 어차피 우리 애 먹일 거 내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공장에다 의뢰해서 만들어서 시작한 게 파파 비오랩입니다. 내 새끼 먹이려고 만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이 만든 유산균이에요. 네, 원래 애초에. 아빠잖아 하진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까지 쭉. 형님들 조카 하지 선물 하나 주십니까? 사고 시작하자. 네, 사고 시작하시. 사고 네. 시작합시다. 사고 인증하면은 인증해 사진 보내면 저희가 방송에도 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좀 해볼게요. 뭐 질문 이제 거의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 뭐 아까 그 NESP 4545님 요거까지만 질문을 받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기자님 혹시 여 배구단 중 아코나 트아 용병 교체할 만한 구단 있을란가요? 한 2, 3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시아코트는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드렸지만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위파이 선수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완전 교체는 아니더라도 뭐 대체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팀들도 뭐 지난 시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훈련해보고 아니다 혹은 컵 대회 해보고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 시기가 각 팀들이 본격적으로 모여서 국내 선수들이 훈련하고 몸 만들고 이제 요러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감독들이 생각했던 구상대로 만들어졌는지 이 선수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원이 내 기대에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맞춰놨는데 예기치 못하게 부상이 생겨서 대체 자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는 아시아쿼터에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뭐 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판단을 미뤄봐야겠지만 어쨌든 검토하고 있는 구단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지금 제가 답변해드린 NESP4545님 그 유산균 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배구 소식 정말 없네요 그러는데 그만큼 안 팔렸다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지금 이렇게 자꾸 부여잡고 여러분 부여잡고 얘기하겠어요. 사실 뭐 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호기롭게 저희가 수요일날 배구 소식 전하는데 그때 동접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마 반응이 좋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안 팔렸으면 내가 쪽팔려서 이러는 거지. 자, 흥국 이야기 계속 말씀이 왔는데 남정훈 기자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웃사이더 영입 없나요 했는데 보고 있습니다. 누군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지 선수가 사실 테스트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시마무라 시마무라 아니죠. 감독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일본인 감독님 마음에 요시무라 감독님이죠. 요시무라 감독님이 뭔가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나왔다는 걸 보면 굉장히 감독님이 깐깐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트레이드 외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실업 배구도 있고요. 지민경 선수처럼 쉬던 선수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흥국 정리하는 선수 있나요? 물어보시던데 흥국은 굉장히 정이 많은 팀입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면 연봉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요시아라. 요시아라. 눈물을 흘리면 연봉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좀 잘 내보내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구단 관계자를 그러니까 모 팀의 구단 관계자를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 배구라는 종목이 코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팬들이 보시는 코트에 나서는 선수들로만 운영할 수 없는 게 배구예요. 배구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더라도 그 선수들하고 훈련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B코트에서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없으면 이 A코트에 나가는 선수들이 빛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B코트에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우승하거나 좋은 성적이라면 그 선수들의 공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도 생각보다 우승을 여러 번 한 팀이면 그 선수들도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르는 거죠. 네, 계속.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항공이 생각보다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상당하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은 이번 여름에 감독님이 바뀌면서 조금 정리되는 선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남자부들 특히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한 가지 관건은 7월에 단양에서 실업배구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우리 V리그 팀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GS칼텍스의 그 어려움 주전 선수들도 출전해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선수 구성 12명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단 고민인데 지금 일정상 만약에 그 프로팀이 없는 선수 자원으로 나가서 뭐 준결승, 결승까지 가게 되면 한 8일 정도 되는 일정에 한 6, 7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팀에서도 이게 맞나? 이게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팀은 대표팀에 선발되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V리그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팀이 있다면 반대로 대표팀에 많이 가는 선수들은 포지션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 한번 현대캐피탈이 대만 대회 나갔는데 최민호 선수가 리베로를 했듯이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7월 단양 대회는 최초 의도했던 거와는 조금 각 구단이 느끼는 이 온도차가 좀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정관장만 해도 염혜선 노란 선수 지금 다 재활 중이고 GS도 뭐 안혜진 선수 외부 재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아예 엔트리에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들이 되게 엔트리 짜기가 힘들어요. 이번 7월 실업과 대회에서는 진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그래서 2군이 있어야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근데 그것도 그런 경기들이 단양 경기 같은 게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 2군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선수들도. 네, 그리고 다시 주목을 못 받았던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치가 없진 않고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뭐 군대 간 사람도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음.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현대캐피탈 리베로가 셋이잖아요. 대표팀에 한 명 가고 오은열 선수 군대 갔고. 한 명은 군대 갔고 한 명은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뽑혀버렸어요. 그럼 리베로 누가 해요? 리베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각 구단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좀 팬들이 더 많이 가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